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센텀3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효율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효율이 안 오른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부 안 되는 대로 손해, 스트레스 받는 대로 손해. 그렇게 돼서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돼가지고 데미지가 너무 심하다고. 나는 집중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 학생들한테 뭘 권하냐면요, 먹고 싶은 걸 먹으라고 권합니다. 돼지갈비 같은 거, 돼지갈비 같은 거를 먹으라고 해요. 선생님 무슨 살찌는 걸 먹으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공부가 잘 된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은 뭐 피자 같은 거, 여학생들 좋아하니까 기름진 거 먹고. 살찌면 어떡하냐고? 살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학생들은요 너무 말랐어, 뼈밖에 없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좀 살이 찐 여자를 좋아하는데 살이 좀 찌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 빼면 되지. 그러니까 일단 먹고, 그 피자 버페 이런 거 있잖아요, 값도 싸고. 그런데 친구들이랑 가가지고 양껏 먹고 떠들고, 그러고 이제 뭐 영화 같은 것도 한 편 보고, 그러고 쉬다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시면 돼요. 공부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 41번 42번 컴비네이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제목 문제 하나 나오고 여기 또 낱말 문제 하나 나오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어떻게 푸냐고. 처음에 독해를 하면서 낱말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낱말 문제는 전통적으로 반이어가 나오는데요, 반이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온다 그럼 한 바퀴 도세요. 그런 다음에 밑에까지 독해를 하고 요지가 잡히면 그 요지에 비춰가지고 이 제목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제목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쉽게 해놨는데 정답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을 써가지고 어렵게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남기고 오답을 딱딱 지우세요. 이거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정답 선지를 어렵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표현을 써놓고 그러면 오답을 지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문제짜리긴 하지만 1분 30초 정도의 끝이 나야 돼요. Translating a literary text. Literary text니까 문학작품이죠.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is challenging. 어렵다. 얼마 전에 한강님의 그 작품이,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는데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역하신 분이 번역을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문열 선생님의 작품이 번역을 된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시골에 사는 어떤 찐따 같은 아저씨가 뭐 마을 안악들을 대상으로 뭐 성범죄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미국 교수님이, 한국에 나와 계신 미국 교수님이 번역을 잘해가지고 미국에서 출판이 됐는데, 그것처럼 번역이라는 것이 그냥 뭐 사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잘 쓰시는 분이 번역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문학작품은. 그러니까 이제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And it's often sai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lation. Loss in translation이 표현입니다. 번역을 통한 상실. 번역 중간에 상실이 inevitable, 피할 수 없다고 종종 말해진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성하고 미국 사람들의 감성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게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잘 서로.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의미라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But that challenge frequently inspires creative re-renderings. rendering 하면은 예술 작품의 표현 방식입니다. One more time. rendering은 예술 작품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표현하잖아요. 번역을 하니까. 그죠? 창조적인 다시 표현하는 방식을 이 어려움이 종종 고무시킨다. 창조적인 새로운 표현 방식이 어떤 거냐면 that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저에 보면 loss in translation 나오고 이 밑에는 상대적인 의미로 gain in translation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것 같지, 그지? 응? as well, 또한 번역에 있어서의 gain, 얻음의 prospect, 전망도 또한 offer, 제공한다. 그러면서 연결 잘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맞는 것 같습니다. A washing machine manual, 세탁기 manual 설명서는 doesn't present the same challenges, 같은 어려움을 present,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번역이 가장 쉽습니다. 선생님은 문학작품도 그렇고 번역을 안 하고 통역만 하는데 전자제품 수입할 때
번역기 돌려가지고 대강 보고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충분히 하잖아요, 그죠? 아무나 다 하잖아.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Nor therefore does it inspire the same creativity either. 또한 여기 nor 부정어가 나오면서 도치가 됐어요. 도치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도치가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창조성을 inspire, 공부시키지도 않는다. 창조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세탁기는 이 세탁기를 이렇게 켜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불리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쓰면 되니까 창조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겠죠, 그죠? But where 삽입구를 건너뛰고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다가 철학의 언어를 위치시킬까? 이렇게 한번 보고 이해가 되면 탁 건너뛰고 그냥 갑니다, 뒤로. 근데 볼게요, 그냥 안에.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literary and non-literary language. 문학적 그리고 비문학적 언어 사이의 반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시험 칠 때 문학 지문이 나오고 비문학 지문이 나오는데 비문학 지문은 뭐예요? 설명문이죠, 설명문. 그치? 설명문하고 문학작품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문학작품이 더 어렵지, 그치? 근데 이렇게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갈리는데 철학의 언어는 어디다 위치를 시켜야 될까?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a translatory economy? 여기까지. 철학이 번역의 경제를 피하려고 할 것인가? 번역의 경제가 뭐냐면 that aims for a gain in translation but risk a loss. 손해볼 거를 위험을 무릅쓰지만 번역에 있어서의 이득을 목표로 하는 그것이 번역의 경제라는 거죠. 번역의 경제를 이 철학이 회피하는가? Philosophy wishes to convey its truth intact. 여기 intact 뭡니까 이거? intact. 원래 상태로이. 그래서 철학은 그것의 진실을 원래 상태 그대로 convey, 운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전해주기를 원한다. Without loss and without gain either. 상실이 없이 그리고 또 이득도 없이 또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한다. Or at least it might hesitate to offer as truth to translation. 또는 적어도 그 철학은 그것의 사실들을 translation, 번역으로 제공하는 것을 hesitate, 망설일지도 모른다.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ctually means. 그래서 더 나아간 clarification, 더 나아간 해명. 근데 해명인데 어디에 대한 해명이냐면 무엇이 a gain, 이득이라는 것이 번역에 있어서 이득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나아간 해명 없이 철학적 사실들을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일지도 모른다. 연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도 봐주면 and indeed a gain in depth. a gain, 여기 이제 이득, 번역에서의 이득이 진실로 in depth 하면 심각하고 자세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in depth 하면 심각하고 자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깊이 있게 a gain, 진실로 이득이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나아간 해명이 없이 번역을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뭐가? 철학이. 철학과 교수님들 보면은 독일어를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면 독일 철학가들이 쓴 글을 이거를 번역된 걸 보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일어를 공부해가지고 원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 여기 offset 하면은 상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상쇄시키다. 그래서 스타일적 상실들을 상쇄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철학은 문학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의 철학적 사실만 정확히 전해지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학작품처럼 뭐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건 상관 안 한다. The loss philosophy fears is a loss of meaning. 철학이 두려워하는 그 상실은 의미의 상실이다. The compromising of a truth. 진실의 compromising 손상이다. 손상. Thus, 그러므로 philosophy might refuse to be placed on the side of non-literary language. 여기 보면 비문학적 언어의 편에 위치되는 것을 refuse, 거부할지도 모른다. 엉뚱한 소리죠, 그죠? 응? 왜냐면 저 위에서는 철학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스타일 같은 건 상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거부하지 않고 비문학적으로 미치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Philosophy might accept to be placed on the side of non-literary language. 이게 되겠죠. 비문학 언어의 쪽에 위치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단어 문제는 D고 and expres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 그리고 그 자신을 스타일이 없는 언어로 express, 표현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Like Badiou's mathematical writing. 이 교수님은 프랑스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의 수학적 저술처럼.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철학가니까 뭐 문학 작품처럼 뭐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죠? So that no translator is prompted to rude and bold act of creative rewriting. 그래서 어떤 번역가들도 rude, 무례하고 그리고 또 아주 대담한 창조적 다시 쓰기, 창조적 번역의 행동을 be prompted to 하도록 촉구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아니 해보세요. 철학가들이 이렇게 철학을 써놨는데 내가 똑같은 철학가라고 해도 이 프랑스 분이 쓴 그 철학 논문을 번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전혀 딴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If philosophy wishes to increase its range and avoid being restricted to a national or regional tradition. 만약에 철학이 그것의 range,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국가적 그리고 또 지역적 전통에 국한되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it needs a translation model. 철학은 번역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어떤 모델이냐면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철학적 진실들을 세상에 운반하는 그런 모델인데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 이 fluctuation 보니까 변동이라 돼 있죠. 오르내림. fluctuate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과 상실의 경제적 오르내림이 없이 진실을 표현하는 그런 번역의 말이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만약 철학가라고 해도 이 철학 저술을 번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통역을 해도 그 의미가 100%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가끔씩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번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프랑스 사람의 어떤 사고를 한국 사람의 사고를 이해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Anyway, 요지는 뭡니까 요지? 요지 뭐냐고 스탑하시고 이게 공부라니까. 철학을 번역할 때는 철학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번역의 양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지, 그치? 말어, 그죠? 그래서 1번 creative gains emerging from literary translation. 창조적인 이득들이 출현하는데 문학적 번역으로부터. 뭐 이거는 우리의 요지와 벗어나죠, 그죠? 2번 translating philosophy. 철학의 번역하고 땡땡이 콜론이 나오면서 in pursuit of truth as it is. 있는 그대로의 진실의 in pursuit of 추구. 이거죠, 그죠? 쉽게 써놨네, 그죠? 근데 만약에 정답 손질을 봐도 몰랐다. 그러면 오답 손질을 지웁니다. 3번 the role of creativity. 창조성의 역할 in conveying philosophical truth. 철학적 진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의 또 저 엉뚱한 소리고, 그죠? creativity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지. factors leading to challenges. 어려움으로 인도하는 factors. 요소들을 in literary translation. 문학적 번역에 있어서요. 문학적 번역에 대한 얘기 아니죠, 이거는. 그죠? 5번 how can we avoid stylistic losses in translation. 우리가 어떻게 번역에 있어서 스타일의 상실을 피하는가. 이것도 엉뚱한 소리고지. 그래서 선지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답 선지를 봤는데 몰랐다. 그러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Anyway, 3월 학편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월 학편 해볼 거니까 꼭 풀고 오세요. 안 풀고 보시면은 그 좋은 문제 날리는 겁니다. 다 풀어봤겠지, 그지? 꼭 풀어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여기 모르는 어휘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읽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